먼저 오늘 첫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수와 연산 중에서 소인수분해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자, 1960년 아프리카 콩고의 비룬가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이상고에서 기원전 2만 년에서 기원전 18,000년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상고 뼈를 돌려서 관찰해보면 세 줄로 눈금이 새겨져 있는데 눈금의 개수가 11, 13, 17, 19 등과 같이 약수가 2개인 수들이 있습니다. 또 세 줄에 새겨진 눈금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각각 60, 60, 48로 모두 12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소인수 분해 및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잘 보셨나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수의 약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12의 약수는 다 적어 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12의 약수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2를 곱하는 방법은 곱해서 12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때 쓰인 요 수들이 다 12의 약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2, 6, 3, 4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써보면 1, 2, 3, 4, 6, 12 이렇게 되네요. 그죠?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해보죠.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있네요. 15의 약수는 1, 3, 5, 15 이렇게 되네요. 24의 약수는 1, 2, 3, 4, 6, 6, 8, 12, 24 이렇게 있네요. 30의 약수는 1, 2, 3, 5, 5, 6에 30. 자, 여기 이렇게 볼까요? 5, 6에 30, 3 곱하기 10은 30, 2 곱하기 15도 30, 1 곱하기 30은 30 이렇게 30의 약수를 구할 수 있죠. 자, 이건 살짝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곱해서 구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각각 구하시오.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마찬가지로 했었죠. 9와 15의 최대 공약수를 찾자면 자, 여기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5, 15 이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요 놈이 최대 공약수, 그죠? 최대 공약수는 3이 되고 최소 공배수는 요렇게 요 놈들을 곱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곱해서 45, 최소 공배수는 45 이렇게 찾았었거든요. 자, 그것을 정리해보면 최대 공약수는 3이고 최소 공배수는 45다. 또 여기에서는 6과 36,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가 4, 최소 공배수가 112, 30과 36에서는 최대 공약수가 6이고 최소 공배수가 180이다. 자, 제가 좀 빨리 얘기해 줬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다 해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4번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30과 36이 있으니까 자, 3으로 나누면 10과 12 다시 얘는 이렇게 5로 나누면 안 되겠다. 그죠? 5 아니고 뭘로 나누면 되죠? 2로 나눌 수 있네. 2, 5, 10, 2, 6, 12 근데 5와 6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없어요. 이때 최대 공약수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이 되는 거고 최소 공배수는 6 곱하기 30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렇게 다 곱하는 거니까 자, 이거 두 개가 6이고 이거 두 개가 30이니까 6, 3, 18, 18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곱하는 것은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곱하면 돼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다 구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수들을 배웠는데 오늘 해야 될 것은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목표는 소인수 분해. 자, 이게 소인수 분해란 말은 처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어, 소인수 분해가 뭔지 하고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학습 목표인데 자, 일단 소인수가 뭔지도 배워야 되고 소인수 분해가 뭔지도 배워야 되네요. 그러려면 이제 수의 특성을 알아봐야 되는데 한번 보죠. 훈민정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대. 한글의 바탕은 자음과 모음이란다. 그럼 수에도 바탕이 되는 것이 있을까? 글쎄, 자, 수의 바탕이 되는 수는 뭘까요? 그죠? 자, 소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건 알 필요 없고 동영상만 그렇게 살펴보고요. 일단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듭제곱이라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듭제곱. 거듭제곱은 거듭이란 말은 여러 번 반복한다는 얘기고 제곱이란 얘기는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듭제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번 거듭제곱이 그런 거죠.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한다는 뜻이고요. 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할 때 곱하는 수와 곱하는 횟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와 같이 나타낸다. 자, 2를 두 번 곱하면 2의 제곱이 되네요. 그죠?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면 2의 세제곱이 됩니다.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하면 2의 네제곱이 되죠. 이와 같이 계속해서 갈 수 있겠죠. 그죠?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이때 요것을 요렇게 나타낸 것을 각각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이렇게 읽고요. 이것들을 통틀어 2의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 밑에 있는 요 수가 바로 밑이 되는 겁니다. 밑. 2의 거듭제곱은 밑이 2인 거죠. 그죠? 그리고 지수는 요 위에 있는 요 2와 3과 4 곱해진 횟수를 지수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곱하는 수 2를 거듭제곱의 밑이라고 하고 곱하는 횟수 2, 3, 4 땡땡땡 있는 것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한다. 그러면 밑은 2고 지수는 그 횟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2를 3번 곱하고 3을 2번 곱한 것은 한꺼번에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2를 3번 곱했고 다시 거기다가 3을 2번 곱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지 않은데 왜냐면 2를 3번 곱하면 8이고 3을 2번 곱하면 9니까 7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를 3번 곱하고 3을 2번 곱하면 72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치지 말고 이렇게 나타내면 좋겠죠. 자, 2를 여러 번 곱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결국 3이 밑이 되겠네요. 그죠? 3의 거듭제곱인 거예요. 이것은 3이 거듭제곱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곱해진 횟수는 5번이 되잖아요. 그죠? 5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의 5제곱 이것을 3을 5번 곱하면 4번 곱한 게 81이니까 38에 24 이것은 243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이렇게 나타내자는 거죠.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5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곱한 것과 그 뒤에 7을 두 번 곱해 놨네요. 자, 이 순서는 좀 무시될 수 있어요. 2랑 7이 막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5랑 7이. 자, 어쨌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모아놨는데요. 5는 밑이 5고 지수가 얼마 됩니까? 4번 곱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곱하기 7은 두 번 곱했으니까 지수가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를 살펴봤을 때 밑은 5와 7이 되는 거고, 지수는 5의 지수는 4, 7의 지수는 2 이렇게 구별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해 보면 3의 5제곱이 되고, 얘는 5의 4제곱, 5의 4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 소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로 한 명이 세 명에게 선행을 베푸는 릴레이를 제안한다. 다음은 이 제안에 따라 각 단계별로 선행을 받은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8단계에서 선행을 받은 사람의 수를 구해보자.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보자. 이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8단계의 8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단계는 여기 1단계에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자, 요걸 잘 봐야 됩니다. 1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 있을 것이고 4단계 그 밑에 계속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단계에 1단계의 선행을 받은 사람은 3명이네요. 3명. 자, 2단계의 선행을 받은 사람은 3명이 각각 3명한테 또 선행을 하니까 3 곱하기 3 돼서 9명이 되겠죠. 그죠? 9명. 자,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 단계하고 여기하고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자, 3인데 3의 1제곱, 이건 9인데 3의 제곱 이렇게 쓰면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1단계를 나타내는 요 1과 여기 있는 지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단계를 나타내는 1과 여기 있는 요 지수 2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8단계가 나올 것이고, 이 8단계에서 나타난 선행을 받은 수는 3의 8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냈더니 3의 8제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놈의 정답은 3의 8제곱이고, 실제 그 수는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3을 8번 직접 곱하면 되겠죠. 그죠? 3의 8번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곱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인수분해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내 학생이 각자 좋아하는 수를 적은 것이다. 자, 얘는 2를 좋아하고 3을 좋아하고 7을 좋아하고 11을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한대요. 이 수들의 약수를 각각 구하고 공통점을 말해보자. 여기다 약수를 한번 써볼까요? 1과 2가 되죠. 그죠? 3의 약수는 1과 3, 7의 약수는 1과 7, 11의 약수는 1과 11. 그죠? 그래서 이 수들의 공통점은 약수에 다 1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약수에 1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 수들만이 갖는 공통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수의 약수는 1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공약수는 다 1이란 얘기지. 그치? 여러 수들이 있을 때, 그래서 1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이 수들만 갖는 공통점은 아니에요. 그럼 이 수들이 갖는 공통점은 뭐냐?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 7, 여기 1과 자기 자신 11,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수들의 성질을 알아냈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들이 있구나. 그럼 이런 수들은 연구할 가치가 있으니까 특별한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요 2, 3, 7, 11 이렇게 1과 자신들을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소수.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 자, 그래서 이렇게 소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답이 뭐라고 나왔나? 자, 약수들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를 갖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진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죠. 자, 2, 3, 5, 7 아이고 왜 자꾸 2, 3, 5, 7은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다. 이와 같이 1보다 큰 수 중에서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1보다 큰 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는 합성수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한다. 근데 이 소수들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소수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소수들은 반드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약수가 오직 2개 뿐이다. 약수가 2개 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은 약수가 2개 뿐인 수다라는 것은 소수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성질. 소수들이 갖는 성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소수의 정의고요. 약수가 2개뿐이다 라는 것은 소수가 갖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둬야 되는데 정의와 성질은 같지 않다. 그러면 소수가 뭐냐라는 것은 정의를 묻는 거예요. 소수가 뭐냐라고 물으면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수다라는 정의를 표현해야 되고요. 소수가 가지는 성질이 뭐냐 그러면 이 정의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와 성질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성질이 되겠죠.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수, 소수는 약수가 2개뿐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합성수를 한번 알아보죠. 합성수는 여기서는 이제 합성수의 정의는 소수가 아닌 수야. 1보다 큰 수 중에서. 여기서 항상 기준은 1보다 큰 수네. 그지? 1은 별개로 빼야 돼요. 1은 사실은 뭐냐면 단위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단위수. 기본이 되는 수예요. 아주 기본이 되는 수. 가장 기본이 되는 수가 1이야.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걸 배워요.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되고 2에다가 또 1을 더하면 3이 돼요. 이렇게 해서 1이라는 수는 어떤 수를 더했을 때 어떤 수와 1이라는 수를 더했을 때 바로 그 다음 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다음 수는 4라는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합해서 되는 수들은 초등학교 때 배워서 이것을 별로 배우지 않아요. 자, 우리는 합성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합성수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합성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봤더니 합성한다라는 것은 이거 드래그 왜 안 되나? 이렇게 둘 이상을 합쳐서 하나를 이루다. 둘 이상을 합쳐서 하나를 이루다. 합이고 이룰 성자다. 그지? 이룰 성자. 그래서 둘 이상을 합쳐서 하나를 이뤘을 때 그것을 합성수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여기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합성수라는 것은 뭘 합쳐서 생긴 거네.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합쳐서 생겼는데
합친다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 합성이라는 것은 합성 둘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이 15를 한번 보자고요. 15는 15 이외에 3과 5라는 약수를 더 가져요. 15의 약수는 15라는 수의 약수를 생각해 보면 자, 여기는 쫙 이렇게 적혀 있지만 1과 3과 5와 15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약수가 4개죠. 그래서 얘는 소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합성수라고 하자 이렇게 부른 거죠. 합성수. 자, 합성수. 그럼 합성이라는 것은 뭘 둘을 한 거죠. 그죠? 근데 합성수를 잘 살펴보면 15라는 수를 보면 3과 5를 합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선 더했다는 거 아니야. 더하면 이 그 소수의 성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더해서 합성해서 새로운 수를 만든 게 아니고 얘와 얘를 곱해서 뭔가 새로운 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3과 5를 곱해서 만들어진 수가 바로 합성수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긴 한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15라는 것은 3과 5를 합성해서 만든 거구나. 2개 이상의 수를 가지고 합성해야 돼. 어떻게 합성해야 돼? 곱하는 합성을 해야 돼. 곱하는 합성을 해야 돼.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수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아주 초보 단계의 수인 거죠. 그죠? 단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소수와 합성수 그리고 1 이렇게 세 개를 자연수를 분류를 해봤어요. 자, 자연수를 분류를 해봤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합성을 하는데 곱하기를 이용해서 합성을 한 거예요. 그죠? 곱하기를 이용해서 합성을 했다. 이렇게 곱하기를 이용해서 합성을 했을 때 우리가 자연수를 종류별로 나눠보면 자연수의 종류를 기준은 뭘로 잡았냐면 이렇게 곱했기 때문에 약수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를 종류로 나눠보면 약수가 한 개뿐, 약수가 한 개뿐인 수, 그리고 약수가 2개뿐인 수,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너무 많다 보니까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이거 한꺼번에 다 나타내자. 이상인 수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약수가 한 개뿐인 수는 1이 된 거고요. 약수가 2개뿐인 수를 종류별로 나눠서 소수라고 했고요. 소수. 자, 이거 메모리가 부족해서 버벅거리네. 메모리. 자,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뭐라고 했죠? 합성수라고 한 거죠. 합성수.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에 따라 분류를 해봤다.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나뉜다. 그 기준은 약수가 한 개인 수, 2개인 수, 그리고 3개인 수, 4개인 수 간 게 아니고 3개 이상은 한꺼번에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성수라고 한다. 이렇게 3개의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자연수를.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를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를 해보라 그랬으니까 소수와 합성수 2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1도 따로 있죠. 그죠? 1은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1을 가지고 뭘 분류를 할 필요는 없겠지. 그지? 자, 1과 소수와 합성수 이 3개로 분류해지는데 1인지는 아닌지는 그냥 찾아보면 되니까 눈으로 보면 되니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16은 약수를 세봅시다. 약수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더 있겠지. 아, 근데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여기 벌써 이 약수가 4개 이상이잖아. 두 개의 곱으로만 나타내도 벌써 이렇게 되니까 얘는 합성수다. 그죠? 합성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합이라고만 씁시다. 합. 자, 17은 1 곱하기 17이고 다른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소수니까 소라고 쓰자. 그럼 19도 1 곱하기 19밖에 없죠. 그죠? 소수. 21은 3 곱하기 7이 있어요. 당연히 1 곱하기 21도 있겠죠. 그러니까 1 곱하기 21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3 곱하기 7로 나타내니까 얘는 합성수다. 얘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5 곱하기 5 25니까 5의 제곱 그죠? 5 곱하기 5도 당연히 25가 되잖아요. 그리고 1 곱하기 25도 당연히 25가 되죠. 그러니까 이놈의 약수는 1과 5와 25 이렇게 되니까 얘도 합성수입니다. 그죠? 자, 31은 1 곱하기 31 밖에 없어요. 다른 수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소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소수 땡땡 몇 개, 합성수 땡땡 뭐뭐뭐. 자, 소수는 여기 소자 쓴 거 찾으면 되니까 17 그죠? 19 그리고 31 이것이 소수가 되고요. 합성수는 16 그 다음에 21 그 다음 25 이렇게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 지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렇게 놓고만 끝내면 안 돼. 이렇게 놓고 끝내면 안 되고 이렇게 꼭 구분해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답을 어떻게 써놨을까? 그렇네요. 소수는 이렇게, 합성수는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놨습니다. 자, 12의 약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12의 약수는 가봅시다. 12의 약수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그 다음에 3 곱하기 4. 그래서 1, 2, 3, 4, 6, 12 이렇게 되고 이 중에 소수인 약수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죠? 2는 소수. 자, 2. 3도 소수. 하지만 4는 소수 아니죠. 2, 2, 4니까. 6은 2, 3은 6이고 여기 12도 약수가 많죠. 그죠?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 소수인 약수는 특별히 3. 12는 뭘로 합성이 됐느냐? 2와 3으로 합성이 됐다. 이런 얘기죠. 왜냐? 12는 이 중에 소수는 2와 5밖에 없기 때문에 2와 3밖에 없기 때문에 2와 3으로 여러 개를 곱해보면 12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2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합성수라고 하는 거죠. 합성수. 그죠? 자, 그러면 10이라는 수가 뭘로 합성이 됐느냐 이렇게 해봤더니 바로 2와 3으로 합성이 됐다. 이렇게 2와 3으로 합성이 됐을 때 이렇게 소수인 수 있죠. 그죠? 요 소수인 약수 12의 약수 중에서 소수만 골라놨는데 이게 소수인 약수예요. 이 소수인 약수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소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소인수란 뭐냐? 소수인 약수다. 그러니까 여기 소수인 약수라는 말은 뭐랑 같은 뜻이냐? 소인수다라는 거죠. 그죠? 소인수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네이버 여기 그 단어장인가 이거? 네이버 이거 단어장이 아니고 뭐예요? 네이버 국어사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성수라 이렇게 나오는데 쭉 내려가 보면 관련 어휘가 있어요. 관련 어휘 비슷한 말 합성하다의 비슷한 말은 합치다, 접목하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반대말로 분해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반대말 분해하다. 그죠? 이 반대말 분해하다. 합성하다의 반대는 분해하다. 그죠?
합성하다 뭔가 합치는 것인데 분해하다는 쪼개는 것이 되겠네. 그죠?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 하면 이제 어떤 합성수가 있으면은 이 합성수를 쪼개 가지고 분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해하려면 뭘로 이루어졌는지라는 것에서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니까 그 어떤 것이 뭔지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소인수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붙여 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10이라는 어떤 합성수는 소인수 2와 3으로 합성된 수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의 소인수는 2와 3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12라는 수는 이렇게 버벅거려. 12라는 수는 2를 2번 곱하고 3을 1번 곱해서 이렇게 2 2개와 3 하나로 합성한 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뭘 해야 돼? 자, 이제 12를 이렇게 다시 합성하다의 반대말은 뭐야? 분해하다. 그죠? 분해하다. 분해.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해하려고 그러는데 요때 요놈들을 뭐라고 한 거예요? 소인수라고 했죠. 그죠? 소인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12를 이렇게 분해하는 것은 그냥 분해한다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소인수 분해하자. 아이고 이씨. 소인수 분해. 소인수로 분해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인수가 뭔지 알면 분해하다는 말하고 합쳐져서 소인수 분해가 뭔지 알겠죠?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합성수를 분해할 건데 그것들이 뭘로 합성됐는지 소인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소인수를 찾는 것이 되게 복잡하죠. 그죠? 자, 이 18은 쪼개 볼 거야. 분해를 해 볼 거야. 그럼 분해하는 방식 말고 우리가 바로 전에서 뭘 했죠? 18의 약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그 다음에 3 곱하기 6. 그죠? 다른 건 없네. 아,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들이 바로 18의 약수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중에 소수는 요놈. 다른 것들은 얘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 얘는 합성수. 얘도 합성수, 얘도 합성수. 따라서 18의 소인수는 2와 3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32는 1 곱하기 32는 당연하다. 그죠? 자, 2 곱하기 16. 그죠? 3은 없고 4, 8에 32.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자,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32의 약수는 1, 2, 4, 8, 16, 32 이렇게 되네. 이 중에서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 아닌 거 지우고 합성수 지우고 합성수 지우고 합성수 지우고 합성수 지웠더니 아, 얘는 32는 소인수가 2 하나밖에 없네. 그죠? 소인수는 2밖에 없어요. 하지만 32는 소수라고 하지는 않지.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이것은 소인수지 소수가 아니에요. 그죠? 32는 약수가 많습니다. 6개나 돼요. 32의 약수는 6개고요. 따라서 그놈의 32는 합성수지만 소인수는 2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소인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소인수라는 방법을. 자, 어떤 합성수를 소수들로 다시 합성했던 것을 분해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한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소인수 분해.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처럼 약수를 다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인수 분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해합니다. 자, 합성할 때 뭘 곱해서 합성을 했으니까 우리는 나누면 돼요. 쪼개면 돼요. 쪼개. 그래서 24는 2와 12로 쪼개질 수 있겠구나. 아무렇게나 쪼개는 거예요. 선생님, 24를 3하고 8로 쪼개면 안 돼요? 돼요. 3과 8로 쪼개세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2는 소수네. 그지? 자, 이 12는 또 쪼개진다. 그죠? 또 쪼개요. 또 쪼개. 2, 6, 12. 6은 2, 3은 6 이렇게 쪼갰어요. 자, 아까 이렇게 쪼갰는데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이 8은 2, 4, 8 2와 4로 쪼개지죠. 근데 4는 다시 또 2와 2로 쪼개져요. 그죠? 이렇게 쪼갰어요.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여기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긴 한데 나도 하나 칠해볼게. 여기 하나를 더 칠해야 되겠어. 자, 여기 2 마지막 끝자리에 있는 2, 3 요놈이 바로 요놈들을 다 곱하면 결국은 2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3은 여기다 쓰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 자, 그리고 여기 얘까지 포함해 보면 3이 하나 있고 2가 여기 와 있고 요 2를 여기다 적고 요 2도 여기다 적으면 마찬가지로 2를 먼저 적으면 2 3개 그 다음에 3 하나 이렇게 되죠. 그죠? 어떻게 해도 똑같대.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소인수 분해의 우리가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는 일의성이라고 그래. 일의성 또는 유일성.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 소인수 분해를 똑바로 해놨으면 누가 해도 그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그 결과는 똑같다. 누가 해도 똑같다. 소인수 분해를 똑바로 했다면 이때 뭐냐? 곱하는 순서만 무시하면. 왜냐하면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결과가 똑같단 말이야.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소인수 분해의 유리성 비교해보자.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누가 해도 똑같으니까. 소인수 분해는 어떻게 해도 똑같고 누가 해도 똑같다. 틀리지만 않는다면. 그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위의 활동에서 24를 어떤 순서로 소인수 분해도 그 결과는 모두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이다. 누가 해도 똑같다. 어떻게 해도 똑같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소인수 분해가 뭔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1보다 큰 자연수를 이거 자꾸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곱하는 순서를 무시하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소수를 찾아볼까요? 여름의 대표적 곤충 매미를 만나봅시다. 매미가 지상에서 마음껏 울며 짝짓기를 하는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이지만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내는 기간은 무척 길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매미의 종류에 따라 5년, 7년, 13년, 17년 등 그 주기가 모두 소수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천적과 만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소수는 약수가 1과 자신뿐이기 때문에 천적과 만나는 간격이 길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짧은 자신의 생존 기간을 최대한 지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자상 거래를 할 때 이런 화면을 본 적이 있죠? 이곳에 약속된 암호를 적어야만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1977년 미국 MIT에서 3명의 학자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암호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을 그들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RSA라고 부릅니다. 이 암호 체계는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개키와 개인만 알고 있는 비밀키를 가집니다. 공개키를 알더라도 비밀키를 모르면 암호를 풀 수 없는 것이죠. 공개키는 두 개의 소수를 곱할수록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밀키는 곱해진 두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수를 소인수 분해한다면 비밀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암호 풀기가 너무 쉬운 것 같나요? 그런데 만일 비밀로 한 두 소수가 엄청나게 큰 수라면 어떨까요? 지금 보는 숫자는 실제 RSA 실험실에서 암호 풀기 상금을 걸었던 숫자인데 이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재밌게 보셨나요? 자, 우리는 이제 소인수 분해를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수로 하면 좋은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어떤 합성수 60을 소인수 분해하려고 합니다. 60을 소인수 분해하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60,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60은 뭐로 쪼개지느냐? 아,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6과 10으로 쪼개겠어요. 그러면 이 6도 합성수고 10도 합성수니까 이렇게 쪼개지고 6은 2와 3으로 쪼개지는데 더 이상 쪼개지진 않네요. 합성수가 됐어. 소수가 됐으니까. 자, 10을 쪼개봤더니 2와 5로 쪼개집니다. 이 중에서도 합성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6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2가 2개, 2가 2개, 그리고 3이 하나, 3이 하나, 그리고 5가 하나. 자, 하나일 때는 여기다가 1이라고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 1 같은 거는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인 건 쓰지 않아요. 지수를.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살짝 정리 한번 해볼까요? 60의 소인수를 찾아보자. 소인수. 소인수는 뭐가 될까? 우리 아까 소인수를 60의 소인수를 어떻게 써요? 60의 약수를 다 찾았잖아요. 왜냐하면 소인수라는 것은 소수인 약수기 때문에. 그래서 60의 소인수는 1 곱하기 60에서 이렇게 다 찾아야 되는데 2 곱하기 30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 중에 약수가 소수인 것을 찾아야 돼요. 상당히 불편하죠. 하지만 소인수분해 해보면 요때 요 밑에 있는 요 놈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요 놈들이 바로 소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인수는 2와 3과 5. 자, 60이라는 수를 소인수를 알아내는데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소인수 찾는 방법은 무시하고 이제 우리는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0을 자, 이렇게 정리정돈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쪽에다가 소수를 쓰는 거예요. 소수. 자, 그래서 60은 가장 작은 소수는 60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수는 2다. 그러면 여기는 2로 60을 나누면 30이 되죠. 그죠? 자, 30을 또 2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한 번 더 나누면 15가 됩니다. 자, 이제는 2로 나눌 수 있나요? 2로 못 나누네. 그지? 2로 못 나누니까 그 다음 3을 생각해야 되는데 3, 5, 15. 그리고 이 5도 나누려고 해봤더니 어때요? 나눠지나요? 나눠지는 수가 없네. 그지? 1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여기까지 해서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소인수분해 한 것을 어떻게 쓰면 되느냐? 차례대로 이것을 쭉 곱셈으로 연결하면 돼요. 여기를 쭉 곱셈으로 연결해 주면 돼. 그래서 2가 2개, 그리고 3이 하나, 5가 하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소인수 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랑 이거랑 섞어요. 섞어. 60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6과 10이네. 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2, 3은 6. 얘는 쪼개서 2, 5, 10. 아, 그러니까 2가 2개에 3이 하나, 5가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변형된 모양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렇게 해라라는 방법이 아니고 제가 만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편리한 방식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처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빨리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소인수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수들을 소인수 분해 해봐라 그랬는데 다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나머지를 해보시고요. 저는 요놈과 요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6을 소인수분해 하는 이유는 있어요. 36을 왜 소인수분해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주고, 자, 2로 나눴더니 어떻게 되냐면 10, 28에 16 아주 좋은 수가 나왔네. 18. 자, 이거 2로 또 나눴더니 9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3으로 나눴더니 3, 3은 9가 됐어요. 36은 소인수분해 하면 2가 2개와 3이 2개 이렇게 되네요. 그죠? 36은 이렇게 됩니다. 자, 18은 어떻게 되느냐? 18은
18이 아니네. 18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180. 180은 2로 나누면 90. 그죠? 자, 여기는 또 2로 나누면 45. 이거 너무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했던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이 18은 10과 18이다. 이렇게 쪼개버리는 거지. 그리고 18을 더 쪼개. 18은 2, 9, 18. 자, 9는 3, 3은 9. 3, 3은 9. 그리고 이 10은 2, 5, 10. 이렇게 되네. 그죠? 자, 그러면 2가 하나, 둘. 그죠? 2가 둘. 그리고 나 여기 잘못 적었다. 10이 아니고 2, 5, 10이네요. 그죠? 그리고 3이 두 개. 3이 두 개. 그리고 5가 하나. 이렇게 된 거네요. 5가 하나. 이렇게 소인수분해 할 수 있죠. 자, 여기 지금 36 아까 했던 거 다시 돌아가 보세요. 36은 소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성질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이때 요 36에 여기 지수 2가 있잖아요. 그죠? 2. 요것을 자, 2를 두 번 곱하고 3을 두 번 곱하면 결국은 2와 3을 곱한 것을 두 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6을 두 번 곱한 것과 같대요. 이 36은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수는 바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지수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짝수예요. 아시겠어요? 자,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이면 이 어떤 수는 또 다른 수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은 어떤 수의 제곱이냐? 6의 제곱이다. 어떤 수의 제곱이냐? 6의 제곱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36은 6의 제곱이 되는 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소인수분해 했을 때 필요한 도구가 바로 뭐냐? 요 지수가 짝수라는 성질입니다. 지수가 짝수인 수들은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 왜 어떤 수라고 안 썼냐 하면 어떤 수란 말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수라고 그러면 이수인지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36이라는 수는 어떤 수 6의 제곱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뒤에 이제 다른 종류의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소인수분해에서 45의 약수를 모두 구해보자. 야, 약수를 다 구하래. 그리고 약수를 다 구하면 굳이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있나? 그죠? 소인수분해에서 약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자, 45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자, 얘는 3으로 나눠서 3, 1은 3, 3, 5, 15 이렇게 되고요. 3으로 나누면 3, 5, 15 이렇게 돼서 소인수분해 하면 3의 제곱 곱하기 5가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약수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차라리 1 곱하기 45 3 곱하기 15 9 곱하기 5 그러면 이거 약수 1, 3, 5, 9, 15, 45 다 찾은 거 아니야? 이렇게 6개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45가 아니고 이 45가 아닌 엄청나게 큰 수의 약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 이런 방식을 씁니다.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일단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그 모양이 3의 제곱과 5의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5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더 큰 수면 여기 지수가 나오겠지. 물론 다른 소인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랬을 때 5의 약수 요 덩어리 중에서 요 덩어리
요 덩어리는 실제로 9잖아요. 그죠? 9의 약수를 여기다가 쭉 씁니다. 그리고 여기 5의 약수를 쭉 적어요. 그래서 얘를 곱셈표를 만들어. 얘랑 얘랑 짝지어서 곱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짝지어서 곱해. 얘랑 얘랑 짝지어서 곱해. 얘랑 얘랑 짝지어서 곱해. 얘랑 얘랑 짝지어서 곱해. 얘랑 얘랑 짝지어서 곱해서 여기다 써. 그러면 이것들이 이때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약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만든 요 표를 선생님은 약수표라고 얘기할 거예요. 약수표. 자, 이렇게 약수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을 제곱해서 만든 9라는 수는 약수가 3개잖아요. 그죠? 3개. 그죠? 자, 5라는 수는 이게 소수기 때문에 여기는 약수가 2개예요. 그죠? 2개. 그래서 약수를 다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면 되지만 약수의 개수는 여기에 이 박스 칸이 몇 개인지 칸만 세면 된단 말이야. 칸만 세면 돼. 요 칸의 개수만 세면 돼. 칸의 개수를 세다 보니까 이게 3줄이고 2줄이니까 곱해서 2, 3은 6, 6칸이 나오겠죠. 그죠? 6칸이 나오니까 45의 약수는 6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약수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하냐? 약수표를 만들어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해보자고요. 좀 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꽤 큰 수들이 나왔죠. 그죠? 3의 제곱 곱하기 7. 소인수분해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3의 제곱은 얼마죠? 9다. 9. 그지? 9의 약수는 1, 3, 9 이렇게 돼요. 자, 7의 약수는 1과 7 이렇게 되네. 그지? 그리고 여기 우리는 뭘 만든다고? 곱셈표를 만든다고. 1, 1은 1, 1, 7은 7. 3, 1은 3, 3, 7에 21. 1, 9는 9, 7, 9, 63. 아, 그래서 약수가 몇 개다? 약수를 다 구했더니 여기 있는 표에 있는 걸 다 적으면 돼요. 약수를 다 구해봤더니 1, 3, 9, 7, 21, 63 이렇게 6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다른 약수표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얘는 얼마냐면 8이에요. 8의 약수는 1, 2, 4,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표를 만드는 거니까 칸을 이렇게 치고, 자, 그리고 여기 3의 제곱은 9니까 9의 약수는 1, 3,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가상으로 여기 박스를 다 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박스가 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여기다가 곱셈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곱셈식을 써주면 됩니다. 1, 3, 9 이건 일단 적고, 여기도 2, 4, 8 이것도 1 적어요. 1이랑 곱하면 똑같아지니까. 자, 2, 3은 6, 2, 9, 18. 그 다음에 4, 3, 12, 4, 9, 36. 그 다음에 3, 8에 24. 그 다음에 8, 9, 72 이렇게 됐네요. 그죠? 아,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실제로는 72가 되는 거예요. 72의 약수 엄청 많잖아. 그지? 72의 약수를 여기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때 72의 약수가 몇 개인지 칸 수만 세보면 이쪽으로 4칸, 이쪽으로 몇 칸? 3칸, 4, 3, 12, 12개의 약수가 있다. 이렇게 개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4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 3에다 1 더한 거예요. 약수가 이렇게 같아지니까. 약수가 4개. 자, 이게 9의 약수는 몇 개냐? 9의 약수는 여기다 1 더한 3개예요. 3개. 그래서 여기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100을 한번 해봅시다. 10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내야 표를 그릴 수가 있잖아. 그지? 10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요,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2가 2개, 5가 2개입니다. 2가 2개, 5가 2개. 그래서 100이에요. 아까 이게 2개인 수들 짝수, 지수가 짝수인 수는 어떤 수예요? 제곱이 된 수다 그랬죠. 그죠? 100은 바로 뭐냐 하면 10의 제곱이에요. 10의 제곱. 요거 뒤에 있는 거를 2 곱하기 5라고 쓰고, 뒤에 있는 놈을 요 놈에다 쓰면 지수를 이렇게 따로 적어주면 2, 5,
10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약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약수표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수를 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2의 제곱은 4인데 4의 약수는 1, 2, 4. 5의 제곱은 25인데 25의 약수는 1, 5, 25. 그죠? 그래서 1, 5, 25 적고, 그 다음에 2, 4는 일단 적어 놓고, 2, 5, 10. 2 곱하기 25는 50. 4 곱하기 5는 20. 그 다음에 4 곱하기 25는 마지막으로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들을 쫙 적어주면 됩니다. 약수를 적어야 되니까 답은 1, 2, 4, 5, 10, 20, 그 다음에 25, 50, 100. 뭐 빠뜨린 거 있나요? 1 적고 2 적고 4 적고 5 적고 10 적고 20 적고 25 적고 50 적고 10 적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약수를 적어 놨는데 약수가 몇 개입니까? 9개네요. 그죠? 9개. 9개는 여기 2에다 1 더해서 3, 5에다 1 더해서 3, 3, 3은 9. 이렇게 해서 약수가 9개인 걸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자, 이거 엄청 길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면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직접 구하여 세지 않아도 주어진 수의 약수가 몇 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른쪽 대화에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14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각각 답해보자. 144를 소인수 분해하면 2가 4개, 3이 2개니까 어떻게 알았어? 자, 아까 선생님이 해줬죠. 그죠? 자, 이렇게 해줬어요. 144, 여기 좀 작으니까 144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이때 이 지수를 잘 봐야 돼요. 4와 2, 그죠?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4에다 1 더해서 5, 그죠? 2에다 1 더해서 3, 그래서 5, 3, 15. 아, 이놈의 약수는 15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수표에 칸을 셀 수 있으니까. 칸이 요게 16인데 16의 약수를 쫙 세보면 16의 약수를 쫙 세어보면 5개라는 거예요. 1을 포함해서 5개. 얘는 1을 포함해서 3개. 그렇기 때문에 5와 3을 곱해서 15칸이 생긴다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나머지 문제는 지금과 했던 것들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소수와 소인수분의 찾기.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찾았어요. 이 방법을 찾아냈어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데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하나 있는 카레네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는 문헌, 지리학 등을 이용해서 헬레니즘 시대의 다양한 학문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태양의 고도를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고 위도와 경도를 표시한 세계 지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수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을 에라테스토네스의 체라고 합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부터 100까지 소수를 다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다 적어요. 이렇게 다 적어 놓은 다음에 일단 1을 지웁니다. 1을 지우면 1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 지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오면서 처음 만나는 수 2 있죠. 그죠? 그 1은 남겨놓고 얘는 남겨놓고 2의 배수를 다 지워요. 2의 배수를 다 지워요. 싹 다 지웠습니다. 자, 2의 배수를 끝까지 지운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3이 그 다음 수를 만나는 거죠. 그죠? 자, 사실은 여기 2에다 동그라미 치는 게 좋은데 2에다 동그라미 치고 3에다 동그라미 치면서 3의 배수를 또 다 지웁니다.
자, 끝까지 지웠어요. 3의 배수 99가 지워졌겠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2와 3은 동그라미 치고요. 5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다 지웁니다. 쭉 지워요.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7을 동그라미 치고 7의 배수를 다 지웁니다. 7의 배수 다 지워요. 근데 이 14는 이미 2의 배수에서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몇 개 안 남아요. 7의 배수 지우고 그 다음에 7의 배수를 끝까지 지운 다음 다시 돌아옵니다. 11을 동그라미 치고 11의 배수를 다 지워줘요. 11의 배수 11의 배수 여기 남았어. 지웠어. 왜냐면 11, 22, 20, 33, 44 이렇게 11의 배수 여기 남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13의 배수를 동그라미 치고 13의 배수를 다 지워요. 이제 다 지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서 남은 것들을 보면 동그라미 친 건데 여기 왜 7은 빨갛게 표시 안 됐을까? 5하고 7도 표시돼야 되는데 지워지지 않고 남은 수가 모두 소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직접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자 2, 3, 7, 13, 17, 19, 23, 29, 그 다음에 31, 37, 41, 47, 53, 59, 61, 67, 71, 73, 79, 그 다음에 83, 89, 그 다음에 97,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1부터 10까지에는 3개가 있고요. 3개 있는데 여기 2개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쭉 2개가 돼. 그리고 여기 2개, 여기 2개. 아, 여기는 그런데 2개씩 되나 그랬더니 이제 3개. 심지어는 여기 1개. 소수는 아주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 규칙이 없어요. 소수의 규칙을 아직 찾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소수의 규칙을 찾아내면 아마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될 거예요. 불규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나왔지만 인증서에 사용하는 거예요. 인증서. 불규칙적이니까 규칙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소수를 이용해서 인증서에 인증하는 암호키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발견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소수를 구하는 방법. 이 외에도 다른 경우가 있는데 자, 그것은 좀 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죠.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거듭제곱은 같은 수를 여러 번 거듭해서 곱한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거듭제곱에서 곱하는 수는 밑이라고 하고 곱하는 횟수는 지수라고 한다. 이런 말을 배웠었죠. 그죠? 자, 1보다 큰 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했고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했다. 그런데 이때 둘 다 1은 기준으로 빠진다. 그래서 자연수를 1과 소수와 합성수로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타내보면 분류를 해보면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자연수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하고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계산을 해보면 5가 4개니까 5의 4제곱, 7이 6개니까 7의 6제곱, 3이 3개, 7이 4개, 3이 3개, 7이 4개 이렇게 쓰면 되고 2가 2개, 5 하나, 11 3개, 2 2개, 5 하나, 11 3개 이렇게 소인수 분해한 거죠. 사실은 이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게 소인수 분해한 거예요. 자, 이놈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이렇게 되고 소인수를 적어라 그랬으니까 그때 밑을 쓴다 그랬죠. 자, 이렇게 쭉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제 수업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소인수 분해를 한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었죠. 그죠? 그리고 그때 소인수를 구하라 하는데 그때 요 밑에 있는 요 놈이 바로 소인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72의 소인수는 2와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156의 소인수는 2와 3과 13이다. 자, 여기 250의 소인수는 2와 5이다. 이렇게 소인수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소인수 찾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추가로 수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 중간에 그 동영상에 이 오른쪽 위에 나오게 될 거예요. 뭐를 배워야 되냐면 제곱이 되는 수, 그죠? 제곱이 되는 수, 제곱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화 강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고요. 다 보고 이 동영상을 본 다음 이 오른쪽 위에 I라고 해서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것들을 체크해도 되고요. 동영상을 다 본 다음 I를 클릭하면 이쪽에 심화 강의 목록이 나와요. 심화 강의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곱수와 약수의 개수에 대한 심화 강의 목록이 나오니까 요거까지 꼭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